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오늘은 제1장 경제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경제가 좋아, 경제가 예전보다 커졌어,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다양한 용법을 다 모아서 경제라는 단어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나 현상, 관습이나 제도, 영역이나 집단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화인데요. 재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서 유형의 실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날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게 재화겠죠? 이와 달리 유형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이 몸으로 해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활동은 특히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장 주되게 배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것을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그런 활동을 소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제 소비의 주체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경제 활동,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도 경제라는 말을 쓰고 그런 활동이나 현상을 둘러싼 관습이나 제도를 일컬을 때도 경제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나 집단,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이런 말에서 보이듯이 이런 영역이나 집단도 역시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경제 활동인데요. 저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소비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중에서 특히 중요한 활동이 생산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해내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투입되는 자원을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요.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산 요소의 단순 합보다 생산물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출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 생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가가치가 원활하게 잘 창출될수록 그 경제는 발전하고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생산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투입되는 자원을 생산 요소라고 했는데 이 생산 요소라는 말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면 그 투입되는 모든 자원 중에서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를 특히 생산 요소로 좁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생산 요소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로 국한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원재료와 중간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농업을 얘기를 했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지을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농부가 트랙터 같은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바로바로 없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구나 기계 같은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하루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존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죠. 반면에 이제 원재료와 중간재라는 것은요.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를 합한 말입니다. 이 원재료는 주로 자연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구분할 때 원료는 이것이 재화나 서비스로 바뀔 때 그 본래의 형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때 석유를 원료라고 부릅니다. 재료는 역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투입되지만 그 본질적인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때 그 나무를 우리가 재료라고 하죠. 이 원재료는 주로 자연에서 산출되는 것인 반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중간재라고 합니다. 이 원재료나 중간재도 역시 자원에 해당하는데요.
이것들은 토지 노동 자본과 달리 생산의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로 투입이 되고 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자원은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가 아닌가. 이것들은 다른 원재료나 중간재와 좀 다르다라고 해서 특별히 생산 요소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생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재고요. 또 하나는 생산재입니다. 소비재는 최종적인 생산의 목적물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비해서 효용을 얻기 위한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재라고 하고요. 생산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산물이지만 당장 그것을 소비하기보다는 다른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생산의 과정에 투입되는 것, 그것을 생산재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생산재고요. 그걸로 만든 스마트폰은 소비재입니다. 이 소비재는 다시 크게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나뉩니다. 내구재는 한번 소비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는 자동차 같은 거죠. 그런 걸 내구재라고 하고 소비하면서 금방금방 없어지는 그런 소비재를 비내구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재는 다시 자본재와 중간재로 나뉩니다. 자본재는 아까 얘기했던 자본을 형성하는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이나 기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간재는 역시 생산물이지만 이것이 투입돼서 재화나 서비스로 모습이 바뀌는 그런 것을 중간재라고 합니다. 이 생산재는 다시 자원이 돼서 또 다른 생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자원과 재화 서비스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토지, 자본, 내구재, 자본재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저걸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전형적인 부동산이고요. 자본에는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그 중에 공장 같은 게 부동산이죠.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 부동산은 전형적인 내구재입니다. 그리고 생산재 중에서도 부동산은 중간재적 성격보다는 자본재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집니다. 이렇게 생산의 전 과정에서 부동산은 자원으로서 또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부동산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영어로 real estate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부르는 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간, 장소, 환경, 경관 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경제적 측면에 주목해서 부르는 말이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생산 요소에 해당하고요. 건물은 생산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용도가 아주 다양해서 생산재와 소비재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재화로서의 부동산의 이미지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을 예를 들면 실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주택, 이걸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실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체가 거래되기도 하지만 그 부동산을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시장이죠. 이때 거래되는 대상은 만질 수 있는 재화라기보다는 그런 재화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 서비스를 거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재화로서의 부동산을 떠올리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서비스, 좀 더 엄밀하게는 공간 서비스도 포괄해서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중고시장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중고시장이라고 하면 왠지 낡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 내구재들은 신품보다는 이 중고품의 거래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부동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가 집을 산다라고 하면 새로 지어진 집을 분양받거나 내가 새로 짓거나 하는 것보다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고시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중고시장이라는 것은 내구재들이 거래되는 내구재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부동산은 중고시장에서 여러 차례 이제 활발하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투자 자산이라는 요 부분은 부동산 경제론 시간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특징은 부동산 투자론과 같은 과목에서 좀 더 엄밀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죠. 부동산은 재화이기도 하고 서비스이기도 하다. 재화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거래되는 시장, 흔히 말해서 매매 시장이고요. 공간 서비스로서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용권이 거래되는 시장, 흔히 말하는 임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재화의 형태로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데요. 이때 생산 요소로서의 특징과 생산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 생산물 중에서는 생산재와 소비재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은 토지를 말하고요. 생산물 중에서 생산재로서의 토지는 택지, 상가, 사무실, 공장 등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을 폭넓게 포괄합니다. 그리고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주택이 바로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부동산이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모두 가지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안에 토지부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중에서 부동산 경제론 측면에서 중요한 경계는 여기입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과 생산재로서의 부동산은 모두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고요.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은 최종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계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부동산이 늘 재화로서 또는 서비스로서 둘 다 기능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재로서의 부동산과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의 차이는 이 두 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면 세 사람이 지금 뭔가 열심히 도면을 놓고 의논을 하고 있죠. 테이블 위에 헬멧이 있는 걸로 봐서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분들이 모여 있는 저 장소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발만 보이는데요. 누군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저 주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편안한 휴식, 즉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죠. 저 왼쪽에 있는 세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이 각각 자기가 있는 저 공간을 대하는 목적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경제학은 그 두 가지 차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